네, 우리 정치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코너이죠. 오늘도 세 분의 히어로와 같이 문을 열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실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슈가 많은 이번 주도 같이 달려보도록 하고요. 공식 질문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뉴스를 다 주목해야죠. 네. 전 세계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랑 시진핑은 싸우고, 뭐 일본은 저러고, 그다음에 뭐 또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이제 난리인데 우리는 하여튼 국내 뉴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제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또 이 문제를 많이 봤지만 그건 뒤에 한참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혜령 경정을 투입했죠. 그쵸 세관 마약 사건 네, 인천. 수사 외압 의혹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직접 이제 수사팀에 가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이후 수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이 처음 거론된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이 외압의 고리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면 그렇죠. 또 이제 그 블랙펄 인베스트에 맞아요. 이종호 씨라는 분이 이게 나오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사안 중에 김건희 특검하고 이제 무관치 않은 것 같고 최상병 사건하고도 무관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진작 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좀 딜레이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까지 한 만큼 이제는 좀 수사의 속도가 붙어서 성과가 나는지를 앞으로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백혜룡 경정이 도둑이 스스로 셀프 수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경 합수단에 자기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일종의 좀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들어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뭐 그 수사를 같이 해라라는 취지지만 백혜룡 경정 입장에서 뭐 들어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수사의 팀 구성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네. 그 팀의 구성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팀을 다시 꾸리게 한다든지 일부 뭐 인사의 문제라고 하면은 일부 인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거는 운용을 잘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쨌든 백혜룡 경정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주도하는 어떤 그러한 형식의 네. 검경 합동 수사의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니까 네. 그 틀 안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전수민 뉴스인사이다에 백혜룡 경정님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볼 예정이라 자세한 내용 내일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네, 최고 또 주목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사실은 어제는 그 조이대 데이였기 때문에 조이데이였기 때문에 예. 조이대 대법원장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출석을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화제였던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 국감 말고도 다른 국정감사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국감들보다 워낙에 법사위 쪽에 그 언론의 조명이 또 맞춰지다 보니까 뭐 이 내용을 저희가 또 오늘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튼 뭐 저는 어제 인사말과 또 그리고 또 돌아와서 끝맺은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걸 보고서 뭐 여전히 이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뭐 해명들이나 설명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다만 좀 다행이라고 본 것은 뭐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아니 그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이런 언급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는 건 알겠는데 네. 만난 적도 없는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판사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어제 이제 와서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그 뒤따르는 댓글들이나 이제 네. 그 의견들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공적인 만남? 뭐 공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없냐 아니면 통화를 한 적은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언론에서 논란이 된 사건에 본인이 연루되면은 해명을 할 때 확실하게 매듭짓는 해명들이 있어요. 네. 확실하게 매듭짓는 해명. 그러니까 뭐 만난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일절 뭐 어떤 소통을 한 적이 없다. 완벽하게 이제 딱 해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뭔가 또 다른 해명을 낳는 방식의
어떤 설명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다만 어쨌든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행인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인 의혹 제기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는 보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가 왜 이렇게까지 낮게 떨어진지에 대해서는 어제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민 PD님 오늘 오프닝에 어울리는 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추석 명절에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을 놓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곳은 바뀌었다.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 천국인가요? 이곳은 해분. 교회요? 성경만 읽는다고. 이곳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구출하러 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남겼는데 사실은 이제 기도의 장소라기 보기에는 1.8평이고 또 지금 처한 위치가 심판의 장소가 돼야 될 텐데 기도의 장소라고 하니까 정말 아직도 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독실한 크리스찬 행세를 하기 이전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에서 계속 그 많은 그 마법사님들과 그 끝없는 연루 관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자꾸 그 예수님 한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 자체가 뭐랄까 좀 극우 개신교 네. 뭐 이쪽 분들을 좀 끌어당기기 위한 컬트 개신교. 컬트 개신교 네. 그분들을 끌어당기기 네네. 위해서 세력 규합을 위해서 자꾸 이제 그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상민 씨 같은 독실한 크리스천이 보기에는 정말 그 분노스러운 일이지 그럼 않을까. 또 조이된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손이 어디서 좀 많이 그런 본것 생각이 같아요. 들었습니다. 예, 그럼 네네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시기에 윤석열의 행동 어떻게 보세요? 정말 형편없죠. 그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말 따로 하고 손에다 뭐 긋고 있질 않나 지금. 일단은 그 평범한 시민으로서 좀 네. 재판이나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입을 많이 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이렇게 손에다 왕자 새기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게 일반 말이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그거는. 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이 그리고 안 한 되고. 번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여러 번이었으니까. 네. 아마테라스도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시 들어와서 네. 우리 희대의 사건을 만드신 희대의 요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강대강 구도 창과 방패 국정감사 시작이 됐는데 이제 관례대로 국감 출석에서 인사할 말까지는 했는데 뭐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라고 이제 발언도 했고요. 법관을 증언대로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감 증인 출석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희대 이런 발언들. 뭐 서로 뭐 법조항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온 거거든요. 국감에 나온 겁니다. 그쵸. 그리고 처음에 인사말하고 인사말이라기보다 일종의 여는 발언한 거죠. 여는 발언한 거고 마지막에 닫는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제가 뭐 형식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는 내용적으로는 답변 안 한 거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국감 출석했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대법원장도 국감에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형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이게 거기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답변을 하면은 상권 분립이 훼손되기 때문에 나는 나가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종의 관례로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관례라는 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 관례를 예를 들면은 파괴하면은 관례로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들을 파괴하면은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있거나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어쨌든 보통은 답변을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이라도 뭐 답변을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꼭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많은 어떤 답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적극적인 답변 태도를 가졌으면은
또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법부의 태도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조희대가 이제 헌법과 양심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인사만 사실 하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앉아라. 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감금시킨 게 아니냐.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 모습은 법복 입은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좀 시원한 모습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감금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모습?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측에서는 이제 관례를 앞세워서 당연히 이제 이석 이후에 그리고 이 국정감사가 끝났을 때 대법원장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고 하고 공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정감사나 국회의 그 부름에는 당연히 응당 요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자신이 공직을 맡고 있고 공무원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의무감이 먼저다. 태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제 봤던 태도는 역시 관례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과거의 그 재판의 관례를 그러니까 5월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떤 참정권을 방해한 기본적인 권한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를 선택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그것도 역시 이제 관례를 벗어난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모습은 본인들이 유리한 관례는 취하고 본인들이 불리한 관례는 이제 관례를 또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좀 모순적이다. 이제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로서의 태도로 본다면 그렇죠. 이제 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어떤 사회 특권 계층이나 누릴 만한 그런 특권 의식에 좀 젖어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의 모습 아니었나 싶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불식되길 바랬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좀 불식되는 차원의 태도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어서 더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제 이석 여부 문제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네. 뭐냐면 안 오는 건 안 된다. 법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안 오는 건 안 된다. 아예 불출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오는데 와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이 의원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듣기는 해라.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듣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대신에 예를 들면은 채택된 증인 또는 뭐 참고인 이런 신분으로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까지는 뭐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겠다. 않겠다. 이런 수준까지는 이걸 뭐 문서로 남기는 뭐 합의, 도장 찍는 합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취지의 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법사위도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증인 채택이 아니고 요거는 참고인이다라는 방식으로 요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사법부의 나름대로의 성의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성의라는 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어쨌든 말은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로 떼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이제 아쉽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도의 문제성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90분 동안 앉아서 계속 그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했잖아요. 허공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유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조희대의 그러니까 침묵이 유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냐. 그냥 이제 뭐 침묵을 선택한 것이 뭐 유죄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네, 거기서 유죄라는 거는 뭐 법적으로 유죄다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연루 의혹, 대선 개입 의혹 이런 거에 대한 인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 조희대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침묵의 의미는 아마 그런 거였겠죠.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다 답변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한 예를 들면 상권 분립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침묵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발언 자정 넘어서 나온 마지막 발언에는 그 종합적인 얘기를 그래서 거기서 한 번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만나지도 않았고 뭐 이게 이게 이 재판은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재판이었는데 내가 다 해명도 하고 싶지만 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전원합의체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구구절절 뭐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아마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상정을 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저는 교수님으로 부르는 게 편한데 아유 조이된 줄 알았잖아. 불닭에 안경 쓰고 있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튼 꼭꼭 숨겨라 애지중지현지 반드시 보호 우리 민중기와 함께 국감장에 세우겠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애지중지현지는 대표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제 하셨던 말씀? 그거는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애지중지현지. 민주당을 능멸당한 사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동혁이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장혁 대표님도 뭐 재판 받는 날이 네.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스틸러로 등장했죠. 어제 당시에. 잠깐 예, 네. 등장해서 네, 서로 네. 악수하는 모습을 보긴 봤습니다만은 예. 거의 조이대가 당 대표입니다, 거의. 예. 네, 네, 네. 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조의대 사수를 하는지 참 신기하긴 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아닐 수 없는데 이제 조의대 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또 이 가운데 서영교 의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 제보를 했던 최혁지 무소속 의원이 어제도 제보받은 내용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신동우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박효택 의원님.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기라고 합니다.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예, 사진도 튀어나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도 나오고 결국에는 윤석열이 조 대법원장 임명한 게 대한민국 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러한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아주 그 극단적인 친일 행태를 보였다. 저는 크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정책은 전문가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저 같은 평론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일본에 치우쳐진 그런 대외 정책이었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이 그러니까 뭐 친일을 넘어서 숭일이다 이렇게 평가도 그 나오거든요. 오므라이스 있잖아요, 오므라이스. 소맥이랑. 그것도 못 기억 못 하시나?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가령 뭐 기시다 형님, 좋은 분이었지. 진행하세요. 네. 뭐 갑자기 가령 뭐 나오셔서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 관련해서 제3자 네. 변제안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안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일본에 기울어진 방식으로 지금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기울어진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네.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저게 어떤 얘기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그 전에 나왔던 이제 4인 회동설 있지 않습니까? 네. 4인 회동설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러한 정도의 이런 언급처럼 이 보이는데 방금도 보셨지만 뭐 김충식 씨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재미는 있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조이대 대법원장 미워하는 분들이 막 이거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다 이렇게 공유하고 요런 맛은 있는 건데 네. 국정감사장에서 요거를 이렇게 제기를 했을 때 이건 항상 또 프레임에 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4인 회동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법부 흔들기다.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을 불편하게 한 판결에 대한 복수다.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독재를 할 것이다 등등등으로 프레임을 막 형성해가는 단계에서 이제 이런 게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것이 징검다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에 했느냐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런 형태의 문제 제기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의혹 제기의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평론가님처럼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뭐 조간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이제 어제 이제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뿐만 아니라 네. 친일에 대한 관점을 주목적으로 최혁진 얘기를 했죠. 의원이 그 밝힌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사법 분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2017년의 1심 판결, 일본 관음사에 있던 그 불상을 서산 부속사로 반납하는 문제를 가지고 2017년에는 이제 부속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뒤집었다. 맞아요. 즉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반환을 일본 사법부 요구했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가까운 인물인 김충식을 들고 나와서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문제 제기. 네. 근데 그 방식이 잘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평론가님께서 해주신 것 같고, 다만 요 내용을 끝까지 이제 후반부에 들어보면 아마 그 취지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당시에 2023년은 8월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부속사 관련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재판은 굉장히 느리게 지연되게 진행하는 부분, 그렇죠. 선택적으로 재판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그 선거 개입 부분을 거론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좀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이 그 일본 사법 분야, 네. 뭐 일본 국민의힘이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희석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래 취지는 네. 그 재판에 대한 선택적인 접근, 네. 이거를 최혁진 의원이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이 좀 섞였던 것 같고요. 다만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터넷 밈을 들고 나온 것이 네. 아마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을 뭐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려면 싸움은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격을 정밀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판결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희대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맞습니까? 그거부터 사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헐겁지 않습니까? 다 지금 이 애초에 4인 회동 설과 같은 것도 4인이 회동을 했을 수 있죠. 네.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친일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정권이 선택했을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결고리들이 명확해가지고 이걸 이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맞네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2023년 10월 달에 나왔다는데 조희대가 취임한 거는 12월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맞는다는 지적이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게 뭐 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을 거야 아마 의원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게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한 번 칠 때 정확하게 딱 칠 수 있는 정밀한 방식으로 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제 그런 국감장 현장을 보면서 수준 낮아서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만큼 아무래도 정밀 타격, 좀 개연성을 충실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일본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좀 명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일본 입맛, 친일 숭일의 윤석열이 일본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이렇게 임명해서 친일 사법을 한 게 아니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계엄 당일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서 12.3 비상계엄 CCTV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죠. 관련 영상 같이 보시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저게 영상인데 대놓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측이 김용현 장관이고 좌측이 김정환 실장입니다.
네, 현장 CCTV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영상을 보면 그동안 이제 한덕수 등이 주장했던 나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그렇죠.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저도 사람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덕수였습니다. 정말 미꾸라지 같네요. 네. 전혀 이제 그동안의 해명 뭐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저 영상 잘 보면은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웃고 있거든요. 웃고 있어요. 네. 네. 전혀 저 상황을 이게 뭐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인식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판이고 여기서 우리라는 건 윤석열 일당들이죠. 그렇죠. 네. 윤석열 일당들이 이기는 판이고 이제는 이 나라를 확실히 우리가 틀어 잡아가지고 독재적인 접수한다. 그런 방식으로 틀어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상대편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만 남았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니까 한덕수라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 이게 뭐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계엄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거기에 부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런 게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덕수 씨는 굉장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가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CCTV 영상이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경호처에서 그 일부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과 아주 가까웠던 김성훈이라든지 이광우 같은 사람들이 다 물러나기 전까지 네. 경호처 실무자들이 이제 세부 내역들이나 비화폰 서버라든지 CCTV 내역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경찰 특수본에게 제공해서 이제 특검으로 수사가 전환되면서 이 CCTV 영상이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재판에서 또 더불어 다른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에서 진실이 규명되긴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게 세세히 3급 비밀의 영상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저는 상당 부분 진실 규명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 드러난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본 내용 말고도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공무회 끝나고 나서 이 문건들을 교류하면서 이상민과 한덕수가 뭐 내용을 주고받는 네. 소통하는 내용들이 그 장면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상민 씨가 좀 죄송합니다. 앞에 이상민 씨가 계신데 네.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씨가 그 이상민의 얘기를 듣고 싶긴 네네네. 하네요. 아니에요. 그 이상민 장관이 전 장관이 원래 좀 얼굴에 약간 조소상이잖아요. 좀 비웃는 네, 상이 맞아요. 얼굴에 좀 드러나 있는데 그 장면에 명확하게 화질이 너무 좋아서 한덕수와 문건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내용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막 웃어요. 웃어요. 계엄이 저는 그게 장난이죠. 너무 불쾌해서 그렇죠. 야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게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사실은 저 장면에서 드러났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감싸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속속 모여들 만한 그런 시간에도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계엄 이후에는 이제 우리 세상이구나. 네.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단전단수를 하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을 합수부에 파견하려고 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전모가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제 국민들이 보게 된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이제 거짓탑이 우르르 이제 무너지는 순간인데 또 저는 영상에서 좀 약간 의미심장했던 게 김용은이 손가락 4개를 맨 처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4명이 모자라다. 네, 그 다음에 계란 4개가 아니고. 4명이 모자라다. 계란 4개. 네 명이 모자라다. 4명이 모자. 그 다음에 네네네. 1시간 뒤에는 손가락을 하나 듭니다. 한 명이 모자라다. 한 명이 모자라다. 11명이 채워줘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원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추정입니다만, 했던 거군요.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의 손가락 4개, 1시간 뒤에 1개. 일단 뭐 저 영상을 가지고 이 한덕수 등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검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저게 실질적으로 이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이 만들어서 국무회의 인원수를 정족수를 충족을 시켜서 계엄을 실제적으로 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엄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계엄을 작동하려고 한 것이다. 그게 요 장면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요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주장을 왜 하냐면 한덕수 씨의 주장은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내가 제안한 것은 이걸 왜 제안했느냐면은 이걸 통해서 국무회의를 뭐 열어가지고 거기서 계엄을 막자고 하자.
그래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내가 국무회의 소집하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말이라도 들어봐야죠.라고 했다라는 게 한덕수 씨 주장이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김영현 씨 계엄을 주도한 김영현 씨가 내상이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국무회의를 하자고 한 주장이 막기 위해서겠습니까?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내란 특검 아마 이 CCTV를 근거로 한 것 같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발부될까요? 박성재 장관. 네.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보다 더 농밀한 내란 가담을 했다고 봅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뭐 이제 그 의혹의 개수만 보더라도 박성재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보다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거나 증언을 확보한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성재 전 장관 쪽이 특검 쪽에서 확보한 증거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상민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동일한 혐의를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이상민보다 더 확실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법률가가 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뭐 기존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됐던 뭐 이제 출국 금지 관련 공무원들을 대기시켰다라는 부분, 뭐 이제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라는 부분,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뭐 이제 그런 내란 이후에 실제 가담 행위를 법무부 차원에 계획했다는 부분은 이미 다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소명하게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혐의를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부인을 해왔는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한덕수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전면 부인하면서 이상민의 길을 갈 것이냐. 그 박성재 씨가 선택할 일이겠죠. 네, 구속영장 발부 이제 상식적으로 될 거라고 보시고 오늘 이제 투데이 영식당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혹시 마지막 말씀 있으신가요, 이상민 PD님? 뭐 알아서 잘 되겠죠. 저는 안 나갑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앵카도 건강 안 좋아서 쉬세요. 다 쉬시고 다 들어 눕자고. 안 나간다는 게 감옥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죠? 기도의 장소입니다. 감옥이라고 하지 마세요. 계속 계시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영식당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